(46억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멸종과 탄생, 변화를 겪어온 생태계. 생명의 시작, 그리고 진화의 과정. 수많은 생명체 중에 가장 똑똑한 동물인 인류는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인간 행동의 비밀을 자연에서 배운다는 사람. 진화학자이자 생태학자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다인의 진화론을 경지하게 접목시킨 최정규 경북대 교수. 생태학과 경제학의 만남.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자연과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색다른 통찰이 시작된다. 시장이나 제도에 집중하는 주류 경제학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 행동을 연구해온 행동경제학자 최정규 교수. 그의 연구 키워드는 인간 행동, 진화, 제도 세 가지. 진화론과 교훈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생태학자와 경제학자의 때로는 같은 생각, 때로는 다른 생각.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최재천 선생님한테도 저도 많이 배우고, 예. 보면서 이제 진화라는 게 뭔지, 저는 이제 뭐 사실 진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진화라는 게 뭔지, 생물에서의 진화라는 게 뭔지 이런 거 많이 배우고, 되게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다.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최재천 선생님이 사회를 좀 더 아셔야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이제 뭐가 다른지도 아는 거니까, 예. 가령, 뭐, 나중에 이제 거품 예찬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 뭐, 서로 몰랐던 부분도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시인과 화가를 꿈꿨던 어린 소년. 학창시절 뒤늦게 생물학의 매력을 느끼고 자연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대신 시인의 마음을 가진 감성적인 과학자라고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로 윌슨이 주장한 통섭, 즉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생물학자입니다. 제1대 국립생태원장이자 개미를 연구해온 개미 박사로도 유명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최재천 교수의 폭넓은 해안을 만나봅니다.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단어가 통섭일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단어 선생님 제일 먼저 사용을 하셨고요. 뭐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저 만난 기념으로 네. 통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덧 그 얘기 한 지가 11년이 지났어요. 글쎄 이게 뭐 자기가 지 입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뭐 옛날식으로 그냥 하는 물만 팔아라든가 옆에서 뭐 하든 상관없다, 네 일만 하면 된다라든가 그런 얘기보다는 요즘은 그 대부분의 분들이 뭐 소통해야 된다, 넘나들어야 된다, 두루두루 다른 분야에 대한 소양도 갖춰야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다는 관찰을 하면서 그래도
아주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뭐 시간이 더 가봐야 알지만 재밌는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한번 뵙고 온다 그러니까 거품 얘기를 좀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넘쳐야 흐른다 맞나요? 그죠? 넘쳐야 흐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조금만 더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거품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데 특히 뭐 부동산 거품, 거품 경제 뭐 이렇게 다 싫어하는데 왜 뚱딴지 같이 거품을 예찬하느냐. 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대담할 상대를 찾자 그럴 때 제가 최종규 선생님 생각을 대본에 했는데 그런 이유가 그 자연과학자가 무슨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 그러는데 경제학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자연에는 거품이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뭐 자연에서 누가 다음 세대에 딱 자손을 딱 몇 마리만 낳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되겠다. 그래서 자식 낳는 동물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씨앗 중에 발아해서 꽃이 되는 정말 극소수고, 그러니까 자연은 낭비를 선택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중에서 일부가 좋은 형질을 가진 것들이 선택돼서 그게 다음 세대에 또 유전자를 남기는 그게 이제 다윈이 찾아낸 메커니즘이잖아요.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인데 자연에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왜 경제학자들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모든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보면,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전부 계획 경제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거죠.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공급을 그거에 맞춰서 하지 왜 이렇게 많이 키웠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뭔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거품을 인정한다는 말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품을 직시하고 오히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한번 도전하는 거죠. 자, 거품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던졌어요. 거품이란 무엇인가? 넘쳐야 흘러내리는 법. 거품은 진화의 기본이다. 무모하리 많지 많은 알과 씨를 뿌리는 낭비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자연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최재천 교수는 말한다. 거품과 경쟁 가운데서도 공존과 공생, 협력의 길을 자연에선 찾을 수 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 자연의 거품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에선 쓸모없고 낭비적인 것들로 취급받는 거품을 자연과학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만남 첫 번째 시간. 거품에 대한 색다른 시선. 공존과 공생,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길을 함께 모색해본다. 사실은 거품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진짜 거품 품고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겁 없이 예찬하겠다고 이제 덤볐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핵심에 경제학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품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만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의 동식물들이 사는 모습을 평생 관찰하고 살았는데요. 거기는 거품이 기본이에요.
누가 자연에서 뭐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지고 자식을 낳고 뭐 씨앗의 수를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런 씨앗이나 유충들이 태어났다가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번식에 이르는 성충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태초에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전부 그런 방법으로 태어난 것들이거든요. 굉장한 낭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만들어지고 그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형질을 가진 것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자손을 퍼뜨렸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자손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런 경쟁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더 풍요로움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명확하게 본 분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메커니즘이 자연 선택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걸 관찰하면서 저건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게 반드시 인간 사회에서 꼭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공한 시스템이 왜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장 논리라는 말인데 그 시장 논리가 굉장히 어설프게 여기저기 이상한 잣대로 자꾸 들이대지더라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곳은 수요와 공급이 출렁이면서 균형점을 찾아가게 마련인 건데 자꾸 누군가가 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정부가 되겠지만 나타나서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춰보려고 애쓰는데 단 한 번도 맞아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참에 거품을 완전히 정상적인 거로 인정하고 정확하게 그 본질을 이해하고 새롭게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거품을 제대로 이해하다 보면 오히려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품은 그냥 거품이 생겼으니까 쓸려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거품이 자연스러운 거품이라면 그 거품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자연계에서 그 많은 것들이 태어났다가 다 사라지면서 몇 개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태어난 사람들 중에 잉여로 취급이 돼서 그냥 무참히 사라지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소중한 거품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민들레 홀씨권은 우리가 잘 모르고 산호 유충권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든 누구에게서 태어나든 반드시 권리가 보장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동물이니까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거품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상대를 좀 하드코어 경제학자를 고르셨어야 뭐 이렇게도 더 쟁점도 생기고 그럴 텐데 예, 일단은 상대방 선정을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를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회란 모름지기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굳이 경제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란 모름지기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고, 이 들어맞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사고가 사실 19세기, 20세기 많은 부분을 사실 지금까지 지배를 해왔고, 여전히 오히려 주류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전반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현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예. 맥주 거품과 무슨 거품이 다르듯이, 예. 부동산 거품이라고 얘기할 때 거품과, 예. 선생님